2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실질적인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4살 홍모 씨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23만 원 정도 받던 생계급여가 이번 달에는 17만 원으로 6만 원가량 줄어든 겁니다. 지난달부터 받은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 최대액은 48만 8천 원가량. 기초연금을 받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와 주거급여 등에서 초과된 금액만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최대액이 48만 8,063원인데 여기서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는 원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빼고 드리니까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는데 그 소득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된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실망감이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스스로 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차상위 계층 노인들은 기초연금으로 돈을 더 많이 받는데 그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건 수급자들에다 사기칠 거야, 사기. 그렇잖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 표를 얻으려고 사기친 것밖에 안 돼. 정부는 기초생활과 차상위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국민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전 국민의 염원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합니다.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의 눈물 끝에 강원도민이 일궈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는 강원도의 미래가 달린 과제입니다. 앞으로 4년이 채 남지 않은 올림픽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3,56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원활한 수송을 위한 진입도로 7군데와 IOC 요구 조건을 맞추다 보니 총 사업비도 1,292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직위원회의 마케팅 능력입니다. 김진선 위원장의 사태로 재계 인사인 조양호 체계가 출범했지만 올림픽 개폐식 준비도 강원도에 미룰 정도입니다. 조직위원회가 할 일이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추진상 저희들 보고 좀 해달라 하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화체육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를 전제로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스피드 스케이트장도 강원도는 재활용을 모색하고 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절실한 대외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제정도 국회가 세월호 참사로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보완 의견을 내서 그걸 또 보완해서 지금 제출하고 금요일 날 일단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의견 통보에 조금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는데 특히 알파인 경기장이 들어설 정선 가리양산 중봉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아 동계올림픽을 향한 강원도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주 무대인 평창 대관령의 고온 전지훈련장. 이곳의 개폐식장과 함께 성화대, 메달 플라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대 32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각종 홍보관과 축제거리 등 올림픽타운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 시작됐지만 10달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가 1,800억 원가량의 예산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어디까지 국비가 지원돼야 될 건지 학교까지 옮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는.
정부 지원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법에 개폐 식장 등을 대회 관련 시설로 정하고는 있지만 지원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예산 절감을 검토하면서 계획됐던 학교 이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의지조차도 안 보이고 구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예산 절감에만 집중하면서 지역 발전은 무시하고 행사만을 위한 올림픽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맞아 강원도 내 택시에 외국어 동시통역 안내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웰컴 투 강원 추진협의회에서 개인과 법인 택시 8천여 대와 관광 안내소 37곳에 외국어 동시통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을 내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택시 동시통역 서비스는 영어와 독일어, 중국어와 일본어 등 7개 국어를 휴대전화 080-840-0505번으로 3자간 무료 통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재선 임기를 함께할 교감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친정체제를 강화한 이번 인사에서는 일부 특혜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내세운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친정체제가 강화됐습니다. 재선 2달 만에 단행한 교감급 이상 인사에서 민 교육감은 본청에서 역량이 검증된 인사들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학교혁신과장과 교육진흥과장 등 민교육감의 코드를 맞춘 도교육청 핵심 보직자들을 일선 교육장에 발탁했습니다. 7명의 교육장 중 3명을 본청 출신들로 채웠습니다. 민교육감의 정책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던 현직 교장들을 이번 인사에서 대거 중용했습니다. 교육연수원장에 2년 연속 현직 교장을 임용하고 지역 교육 수장은 물론 본청 핵심 부서장에도 역시 현직 교장을 앉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모두를 위한 교육 2기를 출범하시면서 현장 중심, 교육 중심 인사를 발탁한 데 주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신분인 대변인을 교육계 최고위직인 장학관으로 특별 채용해 보훈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 2012년 2월 당시 파견 교사였던 대변인을 장학관으로 임용했다가 도의회의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교사로 현장 복귀했지만 사표를 제출하고 교사가 아닌 일반 계약직으로 다시 대변인에 채용됐으며 이번 인사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뒤 교육연수원의 연수운영부장으로 발령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별 채용은 청와대와 교육부에서도 비일비재하고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임용권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늘 강릉 지역의 해변이 폐장하면서 속초를 제외한 동해안 모든 해변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여름엔 유난히 궂은 날씨 때문에 피서지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잔뜩 흐린 날씨 속에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들이 마지막 여름바다를 즐깁니다. 휴가를 좀 늦게 잡아서 왔는데 애들 바다 보여주겠다고 왔어요. 근데 오늘이 폐장이라고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해변에 설치했던 레저 시설들을 철거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대부분의 시설들이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강릉시 경포 주민들 준비했는데 날씨 탓에 손님이 안 오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올여름엔 유난히 궂은 날씨가 동해안의 해변 분위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해변 개장 직후부터 유난히 비가 오는 날이 많았던 이번 여름. 결국 해변이 문을 닫는 날까지 이렇게 잔뜩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지난달 11일 해변 개장 이후 폐장일까지 날씨를 살펴보면 7월엔 21일 가운데 비가 안 온 날이 열흘 뿐이었고 8월 들어선 25일 가운데 고작 닷새만 비가 안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 수는 24일 기준으로 2,429만여 명으로 지난해 2,507만여 명에 비해 3.1% 줄었습니다.
올해 해변 개장 기간 동안 강원 동해안에서는 모두 12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190명이 구조됐고 1명이 숨졌습니다. 또 강도와 강간 같은 주요 범죄 건수는 지난해 58건에서 올해 36건으로 38% 줄었습니다. 동해안 해변들이 차례차례 문을 닫으면서 이제 여름을 뒤로하고 성큼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풍과 폭염으로 추석 성수품의 수급 불안정이 우려됨에 따라 강원도가 추석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일선 시군 경제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 물가 안정대책 회의를 갖고 무와 배추,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개인 서비스 6개 품목에 대한 특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추석 성수품 품귀 현상을 노린 사재기와 끼워 팔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상지대학교 구재단의 복귀가 걷잡을 수 없는 학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총학생회는 2학기 등록 거부를 선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열흘째 총장실을 점거 중인 상지대 총학생회가 등록 거부 투쟁으로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육부, 시민단체, 보수와 진보, 여야를 막론해 모두 사학비리 전과자인 김문기 씨의 학원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며 8천 학우에게 대학 정상화를 위한 등록 거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8천 학우에게 대학 정상화를 위한 등록 거부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총장 사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 사태를 야기한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 취소와 공익이사 파견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 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는 즉각 공익적인 이사 그리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사를 파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합법적 의사 결정에 따라 총장에 선임됐지만 일부 구성원이 분규 사학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총장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교육부 학교 와서 좀 보시고 그리고 판단을 다시 하라고 난 요청을 할 겁니다. 네. 학생들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어서 개강 후 학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시도 졸업생 등은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 원서를 받습니다. 응시 영역과 과목 변경은 9월 5일과 12일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준별 평가에 대한 유형 선택과 응시 과목, 과목 번호에 따른 기재 사항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강원도 내 15곳으로 자치단체와 경찰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여건과 주차장 확보 상황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정차 허용 여부를 정했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춘천중앙시장과 원주 풍물시장, 동해 부평시장 등 일부 도시지역은 한 곳에 불과하지만 철원과 삼척은 서너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인허가, 인사, 예산부서 소속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일로 명절 금품과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와 각종 특혜나 알선 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사반을 권역별로 전국에 파견하고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전기료 체납액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도 내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 2009년 16억 원에서 지난해 134억 원으로 5년 사이 8.4배가 높아져 전국에서 전기요금 체납액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기료 체납 규모가 5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체납액이 28% 더 높았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방 경제가 더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